아버지 혹시 군대에서 뭐 특별한 일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평생을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로만 알고 있던 분이 사실은 군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군복무 중인 김민준 씨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민준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실까요? 민준 씨는 현재 육군 2등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입대해서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첫 면회 날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민준 씨는 입대 전부터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 아버지들과는 뭔가 다른 면들이 있었거든요. 평소에 아버지께서 정말 침착하셨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와도 절대 당황하지 않으시고 항상 차분하게 해결책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체력도 정말 좋으셨죠. 쉰이 넘으신 나이에도 저보다 팔굽혀펴기를 더 많이 하셨으니까요. 또 다른 특이한 점도 있었답니다. 가끔 아버지 옛날 사진을 보면 정말 다부진 모습이셨어요. 지금도 건장하시지만 젊을 때는 정말 운동선수 같은 체격이셨더라고요. 그런데 군대 사진은 한 장도 없었어요. 물어봐도 그냥 별로 찍은 게 없다고만 하셨고요. 민준 씨의 어머니도 가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엄마가 가끔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라고 하시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시고요. 이런 궁금증들을 안고 있던 민준 씨였는데 군대에 와서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그날 아침 평소와는 뭔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해요. 늘 자상하게 챙겨주던 선임들이 갑자기 민준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거죠. 사실 그날 아침 점호 때부터 이상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중대장님이 민준 씨를 유심히 보시더니 부중대장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였어요. 점호 끝나고 선임이 저를 따로 불러내더라고요. 야, 김민준. 너 혹시 집안에 군인 출신 있냐? 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선임. 아버지는 회사원이시고 할아버지도 농사 지으셨는데요. 그럼 삼촌이나 친척 중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다른 선임이 끼어들었답니다. 야, 김민준. 너 아버지 성함이 뭐라고 했지? 김태성입니다, 선임. 김태성?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올해 52살이십니다. 그 순간 선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야, 잠깐만. 너 아버지 혹시 예전에 특전사 출신이신가? 아니요. 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이셨는데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민준 씨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제서야 선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당시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때 선임이 혼자서 아니야, 설마 그분이 아니겠지 이런 말을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다른 선임들도 민준 씨를 보면서 뭔가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고 심지어 부사관님들까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에 행정반 부사관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준아, 너희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했지?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회사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회사야? 하고 더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삼성전자라고 했더니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냐고 또 물어보시고요. 민준 씨는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그냥 삼성전자에서 일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사관님이 그럼 혹시 보안 쪽 일 하시는 건 아니야?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정말 모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후가 되자 더욱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평소에 무뚝뚝하던 간부님들이 갑자기 민준 씨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작전과에서 일하시는 소령님이 저를 보시더니요. 너가 김민준이구나 하시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소령님과 이야기해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오후 2시 드디어 기대하고 기다리던 면회 시간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면회실로 향했는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면회실로 가는 길에 만난 선임들이 모두 민준 씨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김민준이 면회 온다고? 응, 부모님이 오신다더라. 그럼 혹시 그분이
설마 그분이 오시는 건 아니겠지? 선임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민준 씨는 그냥 부모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면회실로 들어갔답니다. 아들아, 엄마 아빠.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의 모습에 눈물이 날 뻔했다고 해요. 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고 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진중한 표정이셨죠. 그런데 이상한 건 면회실 밖이 평소보다 소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니 여러 명의 간부들이 지나가면서 면회실 안을 힐끗힐끗 보고 있더래요. 힘들지 않니?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적응 좀 됐어요. 우리 아들이 많이 야위었네. 밥은 잘 먹고 있니? 네,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께서 준비해 오신 간식들을 하나씩 꺼내 보이시면서 이런저런 안부를 물어보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다고 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다. 그냥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어머니께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민준아, 내가 없어서 집이 너무 조용해. 빨리 제대해서 돌아와라. 아직 멀었어요. 열심히 할게요. 평범한 면회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면회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명의 장교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실수로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 장교가 민준 씨네 가족을 보더니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다가오는 거였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김태성 선배님이신가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답니다. 웬 대령이 우리 면회실에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건지 민준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다고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순간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눈빛을 보이셨다가 이내 평상시 표정으로 돌아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는 담담하게 인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대령의 표정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바뀌었답니다. 역시 맞으시군요. 저는 이 부대 작전처장 이중호 대령입니다. 선배님 소문은 저희 사이에서 아직도 전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설요? 민준 씨도 모르게 끼어든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아드님이 모르시는군요. 아버님께서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대령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쳐다봤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쳐갔다고 해요. 마치 오래전 봉인해둔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은 모습이었죠. 저기 죄송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대령은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잠시 망설였어요. 아버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특전사령부에서는 아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전사령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특전사는 군대 안에서도 최정예의 부대로 유명하거든요. 네, 아버님은 특전사에서도 전설적인 분이십니다. 특히 90년대의 그 유명한 작전들. 이중호 대령 잠시 밖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조용히 일어서시며 대령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들을 수 없었던 위엄과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여러 명의 장교들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김태성 대령님이시네요. 와, 실물로 뵙게 되다니. 대령님 정말 영광입니다. 갑자기 들어온 장교들이 모두 아버지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민준 씨는 정말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잠깐 모두들 나가 주십시오. 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모든 장교들이 조용히 나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평소 알고 있던 온화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다고 해요. 마치 진짜 군인 같았거든요. 다시 가족만 남겨진 면회실에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 씨는 아버지를 바라봤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알고 지낸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아, 미안하다. 내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구나. 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아버지는 30년 전까지 군인이었다.
특전사령부에서 복무했고 여러 번의 해외 파병도 다녀왔지. 특전사요? 그럼 그 유명한 특수부대 말인가요? 그렇다. 아버지는 특전사 7공수 여단에서 대대장을 지냈고 마지막엔 연대장까지 했었다. 민준 씨는 정말 충격이었다고 해요. 평생 조용하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사실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니요. 그럼 대령이라는 것도?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특전사령부에서 대령으로 전역했어. 어머니께서도 이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엄마도 처음엔 몰랐단다. 결혼하고 나서야 아버지의 과거를 알게 됐지. 하지만 그때도 자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어. 군사기밀이라면서 말이야. 그럼 삼성전자에서 일하신다는 건? 그것도 사실이다. 전역 후에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 다만 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민준 씨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왜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고 냉정했는지, 위기 상황에서도 항상 차분했는지 말이에요. 그럼 어릴 때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격투기나 체력 단련 법들도. 그래, 모두 특전사에서 배운 것들이었다. 하지만 너에게는 그냥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만 했지. 그제서야 민준 씨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산에 자주 가셨잖아요. 그때 가르쳐 주신 방향 찾기나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들도. 그것도 모두 군에서 배운 생존술이었다. 다만 너에게는 자연학습이라고 했고, 민준 씨는 점점 더 놀라워했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특전사 출신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고 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럼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던 항상 주의를 살피고 위험에 대비하라는 말씀도. 그래, 그것도 군인으로서의 습관이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특전사의 기본이거든. 그때 면회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보니 많은 장병들이 모여 있더래요. 아마 민준 씨 아버지가 누구인지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어떤 일들을 하셨던 건가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글쎄, 많은 일들이 있었지. 하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기밀사항이라서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아버지께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하자면 아버지는 국가를 위해 위험한 일들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고.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들을? 92년 소말리아 파병 때의 일이나 95년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의 일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여전히 기밀이다. 민준 씨는 이런 단편적인 정보들만 듣고도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해오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때 면회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부대장님이 직접 들어오신 거예요. 김태성 대령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 부대 부대장 박정수 준장입니다. 준장이 직접 인사를 오신 걸 보고 민준 씨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하는 걸 실감했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 아들이 부대에서 신세를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는 정말 모범적인 병사입니다. 대령님의 아드님답게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요. 준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자신이 모범병사로 인정받은 게 아버지 때문인 건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노력 때문인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거든요. 준장님, 혹시 제가 부대에서 받는 대우가 아버지 때문인 건가요? 민준 씨가 솔직하게 물어봤을 때 준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김태성 대령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어. 훈련 성적도 우수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좋거든. 이 말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고 해요. 준장님이 나가신 후 다시 가족끼리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전의 편안한 분위기가 아니었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밝혀져서 어색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부담스러워지는 건 아닐까요? 민준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니다. 오히려 내가 더 당당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지 말고 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라.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군인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어. 그 순간 민준 씨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고 해요.
자신의 과거 경력을 숨기고서라도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자 했던 그 마음이 이해됐거든요. 아버지, 그럼 제가 군대에서 힘들어할 때 조언해 주셨던 말들도 그래, 모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들이었다. 하지만 그때도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만 이야기했지. 면회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아직도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아, 이제 아버지의 과거를 알았으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너는 내 길을 걸어가거라.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네, 아버지. 이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민준 씨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선임들은 더욱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동기들은 부러워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민준 씨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도 생겼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아버지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간 민준 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동기들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어요. 야, 김민준. 너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특전사 출신이라며? 진짜냐? 우리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너는 좋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민준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내무반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평소에 무뚝뚝했던 선임이 민준 씨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민준아, 너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사실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군인이셨는데 너희 아버지 이야기를 가끔 하시거든. 정말요? 어떤 이야기를? 92년 소말리아 파병 때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중이었는데 너희 아버지가 대대장으로 계셨다고 하시더라. 민준 씨는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해요. 그때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고 하시더라. 하지만 너희 아버지가 워낙 치밀하고 용감하셔서 모든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 선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준 씨는 아버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다고 해요.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으셨나요?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는 정말 부하들을 아끼는 분이셨다고 해. 위험한 작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부하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셨다고 하더라. 정말요? 응. 그리고 한 번은 매복 작전 중에 적의 기습을 받았는데 너희 아버지가 혼자 적들을 유인해서 부대원들을 모두 무사히 빼내셨다고 하더라. 그때 너희 아버지가 다치셨는데도 말이야. 민준 씨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다고 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의 영웅적인 모습들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김태성 대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가 모두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말이야.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하루 종일 너무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평범한 회사원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영웅 같은 분이셨다니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를 둘러싼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신병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점호 때 중대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준아, 어제 아버지 뵈니까 어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셨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그리고 정말 놀랐다고요. 중대장님은 민준 씨에게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다고 해요. 중대장님도 예전에 특전사에서 복무하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 잘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지휘관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분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부하들을 아끼는 마음이 각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중대장님은 또 다른 에피소드도 들려주셨다고 해요. 95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토벌작전에 참여하셨을 때의 일이래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아버지의 뛰어난 전술 덕분에 많은 민간인들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민준 씨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커졌답니다. 주변에서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니까 오히려 위축되는 기분이었거든요. 동기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덕분에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겠다는 표정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준 씨가 가장 고민했던 건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될까봐 말이에요. 그럼 민준 씨에게 한 가지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입대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었거든요. 그날은 부대에서 야외 훈련이 있는 날이었어요. 산악 지형에서 진행되는 실전적인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한 동기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 친구가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훈련장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산 깊숙한 곳이었거든요. 다른 동기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민준 씨가 나섰다고 해요. 그때 어릴 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응급처치법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산에서 길을 찾는 방법도요. 민준 씨는 우선 다친 동기에게 응급처치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빠른 길로 부상자를 후송할 수 있는 경로를 찾았거든요. 다른 동기들과 함께 즉석에서 들것을 만들어서 그 친구를 안전한 곳까지 옮겼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지휘를 맡게 됐고요. 이 일이 있은 후 동기들의 민준 씨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아, 민준이는 정말 능력이 있구나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아버지 덕분이 아니라 제 자신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 민준 씨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군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단순한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걸요. 그 후 민준 씨는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인정받으며 군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다음 면회 때 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에 친구를 도울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셨다고 해요. 그래, 그렇게 쓰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자신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으로 말이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면회에서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주셨다고 해요. 군인이라는 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직업이다. 개인의 영광이나 명예보다는 동료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이 중요하지. 네, 아버지. 이제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준아, 아버지가 특전사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다. 아버지의 이런 말씀들이 민준 씨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항상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쳐라. 이런 아버지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민준 씨는 더욱 열심히 군 생활을 해나갔어요. 몇 달 후 민준 씨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부대의 한 중령이 민준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 김태성 대령은 정말 전설적인 분이셔. 92년 소말리아 파병 때 우리 특전사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작전을 지휘하셨거든. 어떤 작전이었나요?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된 상황에서 현지 무장 세력에게 인질로 잡혔던 UN 직원들과 구호요원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어. 정말 위험한 임무였지. 중령님은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인질들이 적의 본거지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주변에는 무장 세력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거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너희 아버지가 세운 작전 계획이 정말 기가 막혔어. 먼저 소규모 팀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투입해서 적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에 주력 부대가 인질이 있는 곳으로 침투하는 거였지. 민준 씨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 아버지가 정말 뛰어난 전술가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작전 도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어. 적들이 인질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었나요? 보통이라면 작전을 중단하거나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지.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즉석에서 작전을 수정해서 계속 진행했어. 중령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아버지는 정말 순간적인 판단력을 발휘하셨다고 해요. 적들이 인질을 이동시키는 경로를 예측해서 미리 매복을 친 거야.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기습을 가해서 인질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했지.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작전의 성공으로 유엔에서도 우리 특전사를 높이 평가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준 씨는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다고 해요. 그 작전은 지금도 특정교육단에서 교육 사례로 쓰이고 있어. 김태성 작전이라고 불리기도 하지. 김태성 작전이요? 응. 완벽한 계획과 순간적 응용력, 그리고 부하들에 대한 배려가 모두 담긴 모범적인 작전이라고 평가받고 있어. 민준 씨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니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일화도 있어. 95년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도 너희 아버지가 토벌작전에 참여하셨거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한 무장공비들이 강릉 해안에 상륙해서 산으로 도주한 사건이야.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지. 중령님은 그때의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주셨어요. 무장공비들이 민가에 숨어서 민간인들을 위협하고 있었거든. 자칫 잘못하면 무고한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어.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너희 아버지가 지휘한 부대가 담당한 구역에서 무장공비들을 발견했는데 그들이 한 농가에 숨어 있었어. 그 집에는 노부부가 계셨고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압하면 민간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었거든.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정말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어. 어떤 작전이었나요? 먼저 무장공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한쪽에서 소음을 냈어. 그 사이에 소수 정예 요원들이 조용히 접근해서 민간인들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지. 그리고 나서요? 민간인들이 안전해진 후에 무장공비들을 압박해서 항복을 유도했어. 물론 끝까지 저항하는 놈들은 제압했지만 최대한 유혈 사태를 피하려고 노력했지. 중령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준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신중하고 인도적인 분이신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작전도 대성공이었어. 무장공비들을 모두 생포하거나 사살했고 민간인은 물론 아군에게도 단 한 명의 사상자가 없었거든.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그때 무공훈장을 받으셨어. 하지만 시상식에서도 이것은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부하들의 공이라고 하시더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왜 아버지가 그동안 침묵해왔는지 더욱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아버지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가족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가장으로 남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한편 민준 씨의 군 생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부담을 느꼈지만 이제는 그것을 오히려 동기부여로 삼고 있었거든요. 훈련에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부대 내 각종 행사나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그 결과 민준 씨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아버지 덕보고 편하게 군생활 한다는 시선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민준이라서 인정받는다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특히 민준 씨가 보여준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었다고 해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항상 먼저 나서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동기들이나 후임들이 힘들어할 때는 먼저 다가가서 도와주려고 했고요. 이런 모습들이 아버지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해요. 간부들이 역시 김태성 대령의 아들답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말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입대 6개월이 지날 무렵 민준 씨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부대에서 우수한 병사들을 선발해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선발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버지 때문에 선발된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순전히 제 실력과 성품을 보고 선발해 주신 거였어요. 그 교육에서 민준 씨는 더욱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리더십과 위기관리에 대한 교육이 인상 깊었다고 하네요. 그때 받은 교육들이 나중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특히 팀워크의 중요성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신중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 민준 씨는 아버지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교육 내용들을 들어보니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대부분 리더십의 기본 원칙들이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말씀도 실제로는 리더십의 핵심 요소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되 일단 결정을 내린 후에는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도 위기 상황에서의 지휘 원칙과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이런 깨달음들을 통해 민준 씨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다고 해요. 그 무렵 민준 씨에게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부대에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 복무했던 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그분은 현재 다른 부대에서 연대장을 하고 계시는 분이셨는데 업무차 우리 부대에 오셨다가 제가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민준이구나. 아버지를 정말 많이 닮았네. 그분이 하신 첫 마디였다고 해요. 저는 너희 아버지와 함께 소말리아에 파병을 갔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지. 너희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어. 어떤 점에서요?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셨어. 위험한 임무가 있으면 자신이 먼저 나서셨고 좋은 일이 있으면 부하들에게 공을 돌리셨지.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을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정말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물이 부족한 상황이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자신의 물을 아픈 부하에게 나눠주시더라고. 본인은 목이 타도 참으시면서 말이야.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그리고 또 한 번은 현지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걸 보시고 자신의 식량을 나눠주시더라. 임무 수행보다 인도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단순히 작전을 잘 짜고 전투를 잘하는 군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평화를 추구하는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동료들을 잘 챙긴다고 들었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그분의 칭찬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정말 뿌듯했다고 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버지를 아는 분들이 부대를 방문할 때마다 민준 씨를 찾아와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나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고요. 입대 1년이 지날 무렵 민준 씨는 부대에서 모범병사로 선발되었어요. 그것도 전체 부대에서 1등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버지 덕분인 건 아닌가 생각했는데 심사위원들이 순전히 개인의 능력과 품행을 보고 선발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요. 면회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면서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더욱 겸손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버지 말씀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버지의 조언 덕분에 민준 씨는 교만해지지 않고 계속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무렵 민준 씨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제대 후의 진로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아버지처럼 군인의 길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을 아버지께 털어놓았을 때 아버지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요. 민준아, 중요한 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다. 군인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길이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어. 그럼 아버지는 제가 어떤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민준 씨의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다만 그 일이 무엇이든 항상 이것만은 기억해라. 나 하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의 이런 조언이 민준 씨에게는 큰 깨달음이 되었다고 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군인으로서 추구했던 가치와 지금 회사원으로 살아가시는 모습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실제로 민준 씨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아버지는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봉사 활동을 해오고 계셨다고 해요. 삼성전자에서 보안 업무를 담당하시면서도 주말마다 재해복구 봉사활동이나 독거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몰랐던 일이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우연한 기회였다고 해요. 한 번 면회 오셨을 때 아버지 휴대폰에서 문자가 왔는데 오늘 봉사활동 참석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봉사활동을 해오셨던 거예요.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버지다운 말씀이었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민준 씨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거창한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을요. 군 생활이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민준 씨에게 정말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군 간부가 되는 길에 지원할 기회가 생긴 거였거든요.
부대에서 우수한 병사들을 대상으로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할 기회를 주셨어요. 저도 추천을 받았고요. 하지만 민준 씨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고 해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처럼 군인의 길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원하는 길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 고민을 아버지께 상의했을 때 아버지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이셨다고 해요. 민준아, 군인이 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일이다. 단순히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버지는 제가 군인이 되는 걸 반대하시는 건가요?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인지 그리고 그 길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야. 아버지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현실적인 면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다고 해요. 군인은 분명히 보람 있는 직업이다. 하지만 그만큼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직업이기도 하지.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적고 개인적인 자유도 제한받는다. 그래도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시죠? 아니다. 아버지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그 길이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야. 만약 다른 사람의 기대 때문에 억지로 선택했다면 후회했을 거다. 이런 아버지의 조언을 들으면서 민준 씨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자신의 진짜 꿈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리더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면서 진정한 리더를 키우는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준 씨는 결국 부사관 지원을 포기하고 제대 후 교육 관련 분야로 진로를 정하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 결정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찾았구나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이런 조언도 해주셨다고 해요. 교육자라는 것은 참 중요한 직업이다. 한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 그런 점에서 군인 못지않게 나라에 기여하는 일이야. 이런 아버지의 지지를 받으면서 민준 씨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제대를 6개월 정도 앞두고 민준 씨에게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이 있었어요. 부대에서 신병 교육을 담당하는 조교 역할을 맡게 된 거였거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신병들도 있었고 제가 과연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민준 씨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이었다고 해요. 신병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신병들이 점점 적응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거든요. 특히 민준 씨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 있었다고 해요. 단순히 규칙을 외우게 하거나 기계적으로 반복 연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규칙이 필요한지, 왜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유부터 설명해 줬어요. 예를 들어 제식 훈련을 할 때도 이것은 단순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해 주는 식으로요. 이런 교육 방식이 신병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해요. 신병들이 민준 조교님께 배우니까 이해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에 임하는 자세도 훨씬 적극적으로 바뀌었고요. 민준 씨의 이런 교육 방식은 사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실 때 항상 왜라는 질문에 답해 주셨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설명해 주셨죠. 조교 역할을 하면서 민준 씨는 자신이 정말 교육자의 길에 적합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신병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특전사에서 부하들을 대했던 방식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부하들을 아끼셨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착하신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직접 후배들을 가르쳐 보니 그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해지더라고요. 조교 활동을 하면서 민준 씨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신이 가르친 신병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어리숙했던 신병이 몇 개월 후에는 다른 신병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병들이 민준 씨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때의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었다고 해요.
한신병이 저에게 조교님 덕분에 군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민준 씨는 제대 후에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게 되었다고 해요. 대학에 진학해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나중에는 리더십 교육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어요. 그 계획을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요. 그래,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리더십에 대한 경험들도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특별한 제안도 하셨다고 해요. 제대하면 아버지가 직접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기밀 때문에 말씀 못하신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인 리더십 원칙들은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민준 씨는 이런 아버지의 제안이 정말 고마웠다고 해요. 평생 궁금했던 아버지의 경험담들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것을 제 공부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드디어 제대일이 다가왔어요. 민준 씨는 18개월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감회가 있었다고 해요. 처음 입대할 때는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해요. 평생 몰랐던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제대식 날 아버지도 참석하셨는데 그때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다고 해요. 제대식장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여전히 많은 간부분들이 인사를 드리러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늘은 제 아들의 제대식이니까 아들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정중히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민준 씨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고 해요. 아버지에게는 저희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존경한다고 해도 가족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같았거든요. 제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버지와 나눈 대화도 기억에 남는다고 해요. 아버지가 18개월 동안 정말 수고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 군대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요. 민준아, 이제 아버지의 과거보다는 내 미래에 집중해라. 아버지가 걸어온 길은 참고만 하고 너만의 길을 만들어 가거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민준 씨는 제대 후의 삶에 대한 확신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제대 후 민준 씨는 약속대로 대학 진학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 추천해 주셨고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들도 들려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들려준 리더십 이야기들은 정말 생생하고 실용적이었다고 해요. 책에서 배우는 이론적인 내용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버지의 경험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일이었다고 해요. 소말리아에서의 한 상황을 예로 들어주셨는데 갑자기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정보를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 민준 씨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단순히 빠른 판단이 중요하다는 이론을 아는 것과 실제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린 분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민준 씨는 대학 입학 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와 이런 대화들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전공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네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리더를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경험담들이 정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가 특전사에서 후배들을 지도했던 방식들은 현대 리더십 교육 이론과도 많이 일치한다는 걸 발견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솔선수범, 부하배려, 명확한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모두 현대 리더십의 핵심 요소들이더라고요. 이런 발견을 통해 민준 씨는 자신의 연구 방향도 더욱 명확해졌다고 해요. 아버지 같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리더들의 지혜를 현대적인 교육 방법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싶어졌어요.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민준 씨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군 출신 리더들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리더십 철학과 경험을 정리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그 프로젝트를 통해 민준 씨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예전 동료분들을 소개해 주셔서 인터뷰할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죠. 그 과정에서 민준 씨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해요. 인터뷰한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진정성이었어요. 진짜 마음으로 부하들을 생각하고 진짜 마음으로 임무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임감이었어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고 부하들의 실수는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마음가짐이요. 이런 연구를 통해 민준 씨는 자신만의 리더십 교육 철학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기술적인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갖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현재 민준 씨는 대학 4학년으로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리더십 교육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진정한 리더들을 많이 양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든든한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고 해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있어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셨고 저는 교육자로서 미래의 리더들을 키우려고 해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은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민준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과거를 몰라서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준 씨가 후배들에게 하고 싶다는 말이 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막막하고 두렵겠지만 군대도 결국 하나의 배움의 공간이에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겪게 되는 경험들이 모두 나중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시간이 나면 부모님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일상 속에 이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공을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민준 씨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험들을 해오신 분들 말이에요. 그리고 민준 씨처럼 그런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려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둘째, 진정한 영웅이나 리더는 화려한 무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들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셋째, 부모와 자식, 선배와 후배 간의 세대 전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좋은 가치와 철학은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민준 씨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지금은 회사원으로서, 그리고 민준 씨는 학생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도 지금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멋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민준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시간 날 때 한번 대화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